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각 인선, 백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겠지요. 패널들의 생각,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오늘 먼저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하셨는데 그 얘기 전에 오늘 인선 워낙 뜨거우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굉장히 노골적이죠. 네, 너무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이 반대하는 청와대 이전도 막 전격적으로 그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사실 이번 내각의 최대의 상징인데요. 사실은 한동훈 지명자는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이거든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법무장관 지명을 하는 거 보니까 특히나 지금 검찰개혁이 이슈인데 결국은 검찰공화국을 노골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예.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방식도 좀 너무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현재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7기수가 낮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못 보내니까 그 위에다가 바로 법무장관으로 바로 그냥 보내서 검찰을 통제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자가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했으니까 바로 민정수석 역할까지 다 맡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 대놓고 그렇게 바로 그냥 검찰공화국 선포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또 과정을 보니까요. 지난번에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난 2년 동안 끌어왔던 검언 유착 사건, 거기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대상인데 그걸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소들도서 무혐의 처분한 게 이번 법무장관을 지명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자, 정서적으로는 민주당 의원이시고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조금 냉정하게 봐서 그러면 조 의원님께서는 왜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된다,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계속 이 검찰공화국 정치검찰의 상징처럼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만약에 나중에 뭐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는 또 이제 검찰의 기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적으로 밟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정권 초기에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대한 지금 국민의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 뭔가 통합과 그 협치에 좀 이런 내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이 좀 제일 이슈인데 바로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을 바로 법무장관으로 앉히면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에 또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밖에 읽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협치는 이제 어려워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조 의원께서도 협치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이면 물 건너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특히나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그 5월 10일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지금 그 검찰권에 좀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수사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 검찰 개혁을 더 이상 이렇게 뒤로 미루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근거들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시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봐져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검찰공화국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검찰 개혁을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채택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사실은 이 검찰 개혁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1953년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해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친검 무죄, 반검 유죄 이런 이제 행태를 보인 거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 그걸 정상화시키자. 그리고 헌법에도 어제 이제 검찰에서 이게 뭐 헌법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헌법 조항을 보면은
검찰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권만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에 대한 업무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이 검찰의 계획이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2009년도에 지난 2019년도에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의 정책의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와 검찰개혁 제1단계를 제가 그때 해서 예.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여기까지는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다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보다 선진적으로 만들어 가자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동안 못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면으로 최측근 검찰 출신 인사를 바로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서 바로 검찰공화국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예. 저희들은 보는 거죠. 조 의원께서는 검수완박 사실 강하게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네. 검찰 개혁 때문에 제가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제가 1인 시위도 하고 그러셨죠. 3일간 계속했었죠. 예. 네. 그때 앞에 와서 이렇게 꾸벅 인사한 사람이 김호수 총장 김호수 아니었습니까? 총장이었죠. 네네네. 그러면 김호수 총장이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 하는 걸 들었는데 논리가 그렇더라고요. 헌법에 네. 영장은 검사만 청구하게 돼 있다. 네네네. 그리고 수사는 검사가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옮기면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게 이제 김호수 총장의 논리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을 예. 드리면은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만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수사권에 대한 조항은 명시적으로 없어요. 예. 근데 그 영장 청구권을 확대 해석하는 거는 헌법학자들도 그거는 과장 해석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영장 청구권도 이 헌법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정신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만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수사권에 대한 조항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인 겁니다.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오늘 민주당에서 얘기한 모양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런 또 헌법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도 근데 얘기를 하셨더만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원래 청문회 때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찬성을 했죠. 네. 왜 네.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내 분위기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정치 검찰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또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검찰 내에서의 아주 이제 팽팽한 이제 이제 검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저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 데서 검찰의 수장이기도 한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괴롭겠죠. 그러면 김호수 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김호수 총장이 아무튼 상당히 좀 괴로운 처지가 아닌가. 예. 그것도 어쨌든 검찰의 수장으로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는데 현재 검찰의 수장으로서 또 검찰의 입장을 또 어쨌든 어느 정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뭐 조직의 입장 뭐 이런 것도 작용할 수도 있겠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선거 얘기로 네네.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어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하고 그러면은 막아낼 수 있는 수가 좀 부족한 계산이 나오던데요. 저희가 170석이 좀 넘기 때문에 예. 최종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180석까지 예.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당이나 또 무소속 의원님들하고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에서 또 원내 지도부에서 그 점까지를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예.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무튼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내각 이렇게 인선에 이제 뭐 2명 남기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철수계 인사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공동정부도 물 건너가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네네네. 만약에 이렇게 돼서 공동정부 구성이 안 되면.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분명히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함께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조정식 의원이 좀 하셨다 그런 얘기가 좀 들렸는데 들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저도 제가 이제 당시에 단일화 국면 예. 뭐 이런 것도 이슈가 됐을 때 그 이제 어쨌든 뭐 김동연 대표도 계셨고 또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또 제가 그 알고 있는 이런 선들을 통해서 또 접촉도 시도도 했고 좀 얘기들도 좀 이렇게 그 소통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좀 진행이 되다가 잘 안 됐어요. 아, 네네 진행이 되다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한 거죠. 그때도 사실 말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안 한다, 뭐 손가락까지 뭐 자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면서 예. 막판에 아주 전격적으로 확 그냥 뒤집혀졌는데 대단히 저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인수위에서 예. 하는 걸 보면은 그때 거의 공동 정권, 공동의 예. 가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각 구성이나에서부터 사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인수위원장 달랑 하나 주고 또 이태규 의원이 이제 안철수 저 인수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 의원인데 이태규 의원도 지금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내각 발표되는 걸 보면 역대 어느 정권 여야를 떠나서 보수 정권이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그 협상의 파트너, 연정의 파트너에 대해서 존중을 해줬고 옛날 우리 DJ 때도 그랬거든요. DJP 예. 때도 뿐만 아니라 보수 정권도 전반적인 지역 안배 등을 감안을 하면서 탕평 인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탕평 인사가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다 실제 보이는 걸 보면은 윤핵관의 핵심 인사들을 다 전진 배치하면서 초반부터 예. 그냥 다 장악해 들어가겠다. 그래서 대단히 사실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다. 보니까 이미 저쪽으로 많이 그랬어요?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뭐 속 깊은 얘기까지는 못 나눈 뭐 정도였겠네요. 여러 얘기들도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예.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땐 알겠습니다. 그랬죠. 다 지나간 일이긴 네, 합니다만은. 네, 예. 자,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사실 민주당에서 맨 먼저 하셨잖아요.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제가 제일 먼저 했죠. 예. 네네. 맨 먼저 하셨는데 네. 맨 먼저 하신 만큼 현재 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 의원께서는 오선하시면서 정책이나 뭐 또 인품이나 이런 걸로 나무랄 데 없는 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훌륭한 경기도지사감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왜 지지율이 좀 낮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지사 준비를 그 전부터 대선 때부터 막 이렇게 소돌소돌 하지 못했어요. 제가 저는 대통령 선거 때 경선 때부터 한 1년간 이재명 후보의 이제 전체 캠프를 총괄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주로 전국을 많이 한 5차례 돌았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다녔었는데 당시에도 그 저에게 경기도지사 출마 이제 대통령 선거 잘 우리가 끝나면은 이제 할 거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때는 제가 대선 승리에다 전념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 경기도지사에 대한 거를 뭐 제가 밝히기도 어려웠고 예. 사전 준비를 제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예. 끝나고 바로 이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3월 28일 날 이제 지금 이제 딱 해서 아직 뭐 이제 2주도 안 지난 예. 겁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데서 보면은 그 이후에 요즘 제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꽤 상승세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 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 뭐 버즐링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검색 횟수나 조회 횟수가 제가 계속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가가 조금씩 드러날 네, 거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이름만 알았던 분들이나 또 이렇게 또 제가 경기도 전체를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돌고 있는데요. 예. 저에 대해서 아이고 이게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알았었는데 진면목을 알게 됐다. 그리고 또 그렇게 격려를 해주신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는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좀 앞장서면서 이렇게 SNS와 각종 커뮤니티 사이에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성원과 또 이렇게 아주 소액 예. 후원까지 답치라고 예. 계세요. 벌써 최근에만 해도 한 1,000명 가까이 소액 후원도 보내주시고 저에게 굉장히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들이고 알겠습니다. 그 성원들을 계속 잘 이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내 경선은 언제입니까? 좀 답답한데요. 아직 경선 일정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오. 사실은
4월 말까지 예. 경선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 김동연 대표의 새 예. 물결과의 합당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예. 김동연 대표께서 경기지사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후보가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합당이 안 합당이 됐으니까.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18일 얘기도 있고 15일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계속 당 지도부에게 빨리 이걸 서둘러 줘야 된다. 그리고 TV 토론이나 이런 적어도 정책 경쟁과 자질 검증에 예. 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이러다가는 정말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런 것조차 다 잘못하면 다 이게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예.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빨라야 이번 주말 이게 합당이 이루어지면 바로 다음 주부터 바로 그냥 레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네네. 인사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30초 드릴 테니까 네네네. 왜 내가 경기도지사 적임자인가 설명을 한번 끝으로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또 가치와 철학, 성과 업적을 또 계승하면서 경기도를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로 더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많은 국정 경험과 또 정치를 해오면서 경기도에서 20년 정치를 해오면서 경기도정을 이끌고 제대로 이걸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후보가 바로 조정식이다. 그리고 또 이번에 경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곳이고 또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정치 효능감, 또 경기도정에 대한 또 국민의 또 도민의 그런 만족도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지키는 데서 제가 가장 적임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민주당 후보가 되시면 또 네. 한번 모시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조정식 의원 만나봤습니다. 이슈로 넘어가죠.